안녕하세요. 단기가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떨까? 놀랍게도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기가열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의 수익률은 일단 민값은 1.6%, 단기가열 해당이 안 되는 거는 오히려 더 낮은 0.82%였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가열 조건에 해당하는, 정확히 말하면 단기가열 지정예고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오히려 더 수익이 잘 났다는 거죠. 미디언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가열 지정예고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수익률 2%, 단기가열 지정예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의 수익률은 오히려 더 낮은 0.265%입니다. 그러니까 민값을 봐도 미디언 값을 봐도 둘 다 단기가열 지정예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익이 더 잘 났다는 겁니다. 단기가열 지정예고 조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세 가지죠. 주가, 회전율, 변동성,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오히려 더 수익이 잘 났다는 거죠. 간단하게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단기가열 지정예고 조건에 처음 해당될 때는 일단 패스하고 두 번 해당되면은 단기가열 지정 예고가 뜨죠. 이 통계를 구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였을 경우에는 단기가열 지정 예고가 실제로 뜨진 않았겠지만 일단은 전부 다 넣어서 계산을 한 거고요. 그 결과 희한하게도 단기가열 지정 예고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에서 수익이 더 잘 났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급등하는 종목, 광기가 서려있는 종목은 변동폭도 크고 큰 수익을 바라는 단타매매 거래 참여자도 많아서 수익이 잘 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수익이 난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결과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인데요. 고수들은 급등주 하지 말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죠. 급등한 종목은 급락하게 마련이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하지만 제가 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급등주가 수익이 더 잘 납니다. 단기가열 조건에 해당할수록 수익률이 더 높았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급등주 하지 말라고 말하던 고수들은 정작 자기 자신은 급등주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죠. 사다리 걷어차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급등주 매매는 위험하지만 고수인 내가 하면 손절을 빠르게 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일반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빠르게 손절을 못 칠 경우 정말로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방송에서 급등주 매매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대형주, 우량주를 매매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방송용 공식 멘트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따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상을 갖다가 그대로 풀려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상한가 마감을 실패하고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폭이 10%가 넘는 경우도 있고 스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합까지 내려와서 잠깐 사이에 상한가에서 보합까지 마이너스 30%가 빠진 것도 있죠. 그런 거를 상따했다가 제대로 걸리면 그냥 깡통입니다. 물론 그런 종목들이 변동폭이 커서 수익기에는 많지만 역시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기하게도 제가 생각한 결과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단기가열 지정 예고가 뜬 종목들에서 오히려 손실이 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를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조건인데 오히려 나의 수익에 큰 힘을 주고 있었던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를 반대로 내가 이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의심하고 있던 그 조건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수익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제가 매매할 때는 단기가열 지정 예고가 뜰만한 종목들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아직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거 뭔가 잘못됐나 그런 의심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가 현재 있는 상태인데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정말로 이 결과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뭔가 이 true랑 false를 실수해서 반대로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결과를 봤을 때 투르니까 맞아, 투르니까 더 높아야지, 펄스니까 더 낮아야지. 그러고서 다시 보니까 이거 단기 가열이 투르잖아요. 단기 가열이 투르, 그럼 단기 가열 종목이라는 건데 근데 수익률이 더 높죠.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미디엄 값도 그렇고 민 값도 그렇고 제 생각과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매매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냥 신경 안 쓰고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기 가열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다녀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다음날 개파락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장중에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되 개파락 위험이 있는 종가 베팅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익이 더 잘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 끝나기 전에는 팔아야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따로 조심할 필요가 없는 게 원래 종가 베팅을 안 하니까 장중에 스캘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종가 베팅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조심해야 하겠죠. 물론 이것도 실제 통계를 내면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짝 의심이 들고요. 이것도 지금 내가 제대로 의심하고 있는 게 맞나? 그게 의심스럽고요. 아무튼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고수들이 초보자들에겐 급등주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이 매매한 것들은 죄다 급등주잖아요. 수익을 크게 보고 수익을 낸 종목들을 보면 다 급등했던 종목들입니다. 이제 뭔가 퍼즐이 조금 맞춰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이제 종목 선정을 그럼 다 단기 과열로 해야 되겠다 해서 뛰어들면 또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겠죠. 고수들이 단기 과열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빠르게 손절하고 수익은 또 잘 보고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또 고수들이 손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량주, 대형주, 탄탄한 종목들에서는 좀 버텨도 괜찮을 만한데 급등주에서는 진짜 빠른 손절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변동폭이 커서 수익 기회가 큰 광기가 서려있는 그런 급등주들에서 매매를 하되 빠른 손절로 위험을 줄이는 그런 매매로 엄청난 수익률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수들 인터뷰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손절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매매하는 종목들의 특성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면 빠른 손절이 중요하진 않죠. 하지만 급등하고 변동폭이 엄청나게 큰 단기 가열 종목들이라면 진짜 빠르게 손절 안 하면 한 번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지럽게 위아래로 큰 폭으로 흔들리는 종목에서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보고 또 아니다 싶을 땐 빠르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고수익률을 올렸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민값이 2배거든요. 0.8% 대 1.6%니까 2배 차이죠. 미디언 값은 얘는 거의 수익이 없는 거죠. 0%인데 2%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캘핑인데 수익률을 내봐야 제 평균 수익률이 2%거든요. 그래서 2% 수익을 내려면 단기 가열 아닌 거 하면은 그 평균보다 안 되죠. 단기 가열인 종목을 해야 평균이 됩니다. 아무튼 신기한 결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